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올해 모든 댐이 수위가 거의 만수위에 가깝습니다. 네, 물을 많이 가두네요. 근데 보통 댐 낚시는 장마철에 시즌이 시작하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댐들이 산란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원래 4월달에 산란을 하지 않는데 수위가 만수위다 보니까 이 논바닥으로 붕어들이 전부 올라타서 산란을 하고, 또 날씨가 급격히 푹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일이 있어서 내려온 김에 이 댐으로 들어왔는데요. 논바닥에 붕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바닥에 좌대를 설치해 봅니다. 일단은 논바닥 초입, 꺾어지는 코너에 좌대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유물들을 조금 걷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부유물이 움직여도 제 포인트로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와 또 여러가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또 제가 가진 수초 제거기 등등을 이용해서 저만의 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사실은 오름수위 낚시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데, 거의 지금은 오름수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수위에 비가 오고 4월달인데도 붕어들이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부유물들이 제 포인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작업을 좀 해주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합니다. 요런 거는 이제 노지 낚시를 많이 다니다 보면 생기는 노하우이자 팁이고요. 제가 사용할 낚싯대, 논바닥은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70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낚싯대를 쓰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척의 낚싯대로 세팅을 하려고 포인트를 다 만들었고요. 자, 저렇게 9척으로 딱 찌가 제가 세팅해 놓은 장애물에 들어갈 수 있게. 자, 어쨌든 짧은 찌, 짧은 목줄, 하지만 튼튼한 원줄과 채비, 그리고 바늘 중요합니다. 산란철, 특히 대물낚시는 중요하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호사마 레시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산란 들어오는 붕어들을 노리는 낚시이기 때문에 일단 글루텐을 좀 섞어주는 게 좋고, 포테이토와 글루텐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일단은 호사마 레시피로 먼저 상황 탐색 겸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분명히 먹는 붕어들은 다 먹고 나올 겁니다. 자, 이 논바닥 낚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중전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자, 지금처럼 어떤 오름수위 때나 하는 낚시인데 이 부유물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낚시입니다. 수심도 낮고. 그리고 논바닥이라고 해도 붕어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와, 살치가 이게 입질하는 거네. 자, 지금 제가 앉은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왜냐면은 붕어들이 코너마리 이렇게 터는 쪽에 산란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앉은 자리는 굉장히 살치가 많이 덤비네요. 그리고 붕어들은 가끔 산란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인 게 느껴집니다. 좀 해봤는데 여기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고기들의 움직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대를 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논 중앙에서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살치만 많이 나오고요. 고기들이 확 올라붙질 않네요, 아직까지. 자, 그래서 제가 자리를 옮깁니다. 지금 제가 낚시를 하면서 계속 눈여겨봤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논바닥 중앙 쪽에서 고기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라이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산란은 논두렁 사이드 쪽으로 와서 산란을 하지만, 산란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붕어들은 논바닥 가운데 쪽으로 왔다갔다 많이 하는 걸 제가 지금 목격을 했고, 특히 거기는 일단 부유물이 사이드보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논바닥 중앙으로 수중전을 들어가기로 했고,
네, 논바닥 중앙으로 수중전을 들어왔죠. 제가 루이자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편편하고 논바닥이기 때문에 수심도 똑같습니다. 70cm. 그래서 수중전 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수심은 똑같네요. 논두렁이랑 조금 더 깊네. 조금 더. 그렇지만 아까보다는 확실히 부유물이 없고, 그리고 그 사이드로 들어가는 붕어들을 잡을 수 있는 길목입니다. 네, 요걸 제가 계속 눈여겨봤거든요. 확실히 아까 거기보다 바닥이 깨끗하고 살치가 안 덤비네 별로. 여기는 붕어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자, 포인트를 옮겼는데 확실히 바닥도 깨끗하고 초입보다는 살치도 별로 없고 이 논 중앙 쪽이 조금 포인트적으로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기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오늘 밤이랑 내일 오전까지 좀 해보고 낚시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한 마리 정도를 걸 수 있을지. 고기들은 논 위로 많이 올라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포인트가 광범위하고 특히 이 산란철 낚시는 집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다 가다 잡는 움직이는 붕어들을 잡아야 되는 낚시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밥을 계속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고기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스톱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암놈을 따라다니는 순놈들이 먹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꾸준히 제가 원하는 자리에 계속 밥을 넣어주면서 들락날락하는 붕어를 노려야 됩니다. 자, 찌는 전자찌로 바꿨고요. 네, 이제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바닥에 완전히 두 바늘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히트! 아, 토종 한 마리. 잘생겼다. 카메라 이슈로 랜딩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지금 해가 지면서 토종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해가 지면서 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들어 올리는 입질에 나왔거든요. 바닥에 지금 이제 된 상태에서. 자, 논바닥 낚시는 바닥에 두 바늘을 댈 수밖에 없고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찍는 입질도 나오지만 간혹 저렇게 들어 올린 입질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알고 챔질을 해야 되고요. 자, 어쨌든 지금 해가 지기 전에 토종붕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붕어가 다니는 길을 찾았다. 밤에 살치가 아니 왜 이렇게 밤에 살치가 이렇게 덤비지? 이 느낌이 잘하면 고기 밤새 나오겠는데. 밤에 이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이 맞바람이 사실 붕어들이 올라오는 바람이라서 좋긴 한데 이제 낚시하는 사람한테는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밤일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 뜰 때랑 오전이 제일 피크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오전 낚시를 못 해봤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입질이 없으면 좀 일찍 자고요. 자, 제가 지금 해지기 전에 한 마리 잡고 계속 밥질을 하고 있는데 밤이 되니까 오히려 살치들이 좀 많이 덤빕니다. 아마도 낮에 오른 수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붕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느껴지고 뭔가 아까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바람도 점점 줄어들고
왠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밥을 넣으면서 그 길목을 노리고 있고요. 절대 집어대는 낚시가 아닙니다. 이 산란철 낚시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밥을 넣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탁 스톱돼서 먹는 붕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부지런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토종 한 마리 나온 이후로 계속 제가 그 라인에 집어를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이 바닥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좀 건드네요. 네. 그 바닥을 제가 여기서 왜 붕어를 잡고 있는지, 왜 여기서 붕어를 잡아내고 있는지, 이 광활한 논바닥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붕어를 잡아내고 있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장에서. 오우, 히트. 아이고, 붕어가 나오긴 하는데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는 아니지만 토종입니다. 밤에는 이 토종이 깨끗한 바닥에서, 바닥이 깨끗해야 돼요. 자, 제가 내일 지형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포인트가 왼쪽에는 떼짱이고, 떼짱에 바로 붙이지 않고 떼짱에서 조금 떨어져서 찌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떼짱 끝부터 요 찌서는 바로 옆에까지가 바닥이 되게 지저분해요. 근데 지금 제 찌가 서는 요 자리는 바닥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깨끗한 바닥, 지저분한 바닥, 떼짱. 그래서 깨끗한 바닥 쪽에 계속 찌를 세웠는데 여기에 잡어가 많이 덤비는데 역시 여기에서 토종이 아까 초저녁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고기가 여기서 먹네요. 먹는 포인트를 찾았는데 좀 큰 놈이 하나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고기를 잡는 이유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밤 11시까지 제가 낚시를 하고 자려고 했고 지금 거의 10시 반 11시인데 마지막 밥입니다. 제 떡밥 그릇을 보면 아시겠지만 딱 마지막 두 알 남은 거를 두 바늘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밥을 넣고 4시쯤 나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요 밥을 넣어 놓고 입질이 없으면 자자. 왜냐하면 지금 고기가 뜨문뜨문 나오기 때문에 토종 2마리만 잡았으면 됐다, 아침에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밥 2알 딱 던져서 넣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야 이거? 오이씨. 우와, 대떡이다. 우와. 우와. 오, 대떡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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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안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 있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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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이스 사이즈. 우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45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우와. 거의 45 정도 되는데, 우와, 대박입니다. 잘생겼다. 아유, 낚시를 더 해야겠네요. 안 하려고 했더니 큰 놈들이 움직이네요. 정말 재밌는 게요. 자, 마지막 밥이었거든요. 진짜 신기합니다. 마지막 밥을 이제 대구 잘라고 마지막 밥에 입질을 받아서 챔질을 했는데, 와, 이 엄청난 놈이 나왔습니다. 야, 이 참 낚시가 진짜 모르겠네요. 와. 자, 큰 떡붕어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목표로 하던 큰 떡붕어가 밤 11시가 되니까 움직이네요. 네, 알짜리를 보러 들어왔는지 지금 입이 이만한데 큰 바늘을 그냥 다 후킹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후킹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밤이라 잘 안 보이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또 고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자, 제가 하여튼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금 고기가 움직일 만한 자리를 잘 찾은 것 같아요. 자, 이쪽이 떼짱이고 이쪽이 떼짱 끝나는 부분에는 바닥이 지저분하고 제가 찌를 세운 데는 바닥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그 떼짱으로 들어가는 그 고기들을 노리는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요런 걸 잘 찾아서 대응을 하는 게 이 노지 낚시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부유물이 어마어마한데 이 부유물들을 다 이제 이겨내고, 자리를 옮긴 끝에 어마어마한 떡붕어를 드디어 정읍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또 연기를 보겠습니다. 혹시나 또 더 좋은 놈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자, 역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와, 밥이 진짜 딱 마지막 2알 남은 거를 딱 달아서 던지고 자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와, 그 마지막 밥에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나오죠? 그것도 내가 원하는 44, 45 떡붕어가, 대박입니다. 제가 또 밥을 다시 만들어야죠. 뭐 이러면 또. 지금 초저녁에 계속 불던 바람이 멈추면서 완전 고요해졌거든요. 진짜 고요합니다. 뒤집던 고기들도 안 뒤집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고요할 때 큰 붕어들이 움직이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요런 놈 한 2-3놈만 더 만나면 진짜 오늘 더 소원이 없는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건 뭐. 찌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왠지 큰 것들이 움직일 것 같긴 했거든요. 꾸준히 밥을 계속 넣어주면서 그쪽에 지나가던 고기들이 어필을 하고, 거기에 이제 떨어져 있는 이 큰 밥을 먹이는 낚시. 이 산란철 오름수위, 산란철 낚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논바닥 낚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일단 6-70밖에 되지 않고 부유물도 많고 정확하게 먹는 붕어 잡기도 힘들고 수중전도 해야 되고 바닥도 깨끗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낚시입니다. 자, 해야죠. 네, 큰 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두 시간 조금 늦게 자면 어떻습니까? 네, 밥을 다시 만들어서 또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느껴집니다. 이 붕어가 왔다 갔다 하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큰 놈이 나왔거든요. 제 예상대로. 이건 포기할 수 없죠. 네. 또 한 30분 열심히 집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대에 앉아 있으면요, 수중전을 하면 좌대 다리를 붕어들이 툭툭 치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낚시를 안 할 수가 없죠.
히트. 오케이. 떡붕 한 마리 더. 우와, 이것도 대떡이네. 우와. 아유. 우와, 좋다. 이런 거는 안 먹으면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재밌게 나오네요. 재밌게. 거의 40-50분에 한 마리씩. 재밌네. 자, 전반적으로 고기들 사이즈가 크고 입질이 토종은 탁탁 찍는데 떡붕은 굉장히 약합니다. 입질이. 아침에는 고기가 나올 것인가? 산란은 들어왔는데 많이 움직이진 않고, 기온이, 날씨가, 와, 역시 댐은 이 골짜기는 추워. 자, 어젯밤에 그렇게 큰 붕어들을 만나고 너무 피곤하게 낚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일찍 좀 잤습니다. 네, 한 12시 반 정도 한 마리 잡고 바로 잠을 잤고요. 자, 오전에 일어났는데 사실 밤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역시 댐은 추워요. 자, 오전 낚시를 좀 해보고 있는데 변수가 생겼네요. 네, 물을 좀 빼면서 붕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랫논에서 뛰네. 아래쪽 논에서 위쪽 논으로 올라타는 데서 뛴다고. 자, 논바닥 낚시 하나의 팁은요, 논이 아랫논과 윗논이 있습니다. 그러면 논두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랫논이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겠죠. 그 올라타는 그치. 경계면과 언덕, 거기가 사실 제일 좋은 포인트입니다. 논바닥 낚시를 할 때는 이 올라타는 붕어들은 먹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오름수위나 이런 상황을 만나신다면 한번 그 경계면, 그 논두렁에서 떨어지는 곳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한번 안동댐 낚시할 때 보여드렸었거든요. 와, 자, 멋진 놈 얼굴 한번 더 보고 철수하려고 합니다. 논바닥에서 나온 대물입니다. 네, 이 짜릿한 논바닥 낚시. 붕어가요, 와, 빵이 굉장합니다. 뭔가 댐붕어는 확실히 다르고, 댐붕어는 역시나 뭔가 이 힘도 힘이지만 때깔이나 그 자태가 예술입니다. 가라. 옷자로 가자. 옷자로 만나자. 그게 아닌데? 일로. 뻐끔뻐끔.